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기가 막힌 도둑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의 집 담을 넘은 것도 아니고 남의 지갑에 손을 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제 돈으로 저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친정어머니의 목숨을 살렸는데 하루아침에 시댁 식구들에게 대역죄인 도둑년이 되어버린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내 돈 쓰고도 도둑 취급을 받아야 했던 억울함, 그리고 저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피눈물 나는 지옥을 선사해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은 남편이라는 거머리를 떼어내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아주 속 편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능력으로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시댁의 현금 인출기 노릇을 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바보 같은 여자였습니다. 저와 전 남편은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영업직이라 성과급이 많아서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높았죠. 반면 남편은 승진도 늦고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빤한 내근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누가 더 버느냐는 부부 사이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다정하게 챙겨주는 남편의 모습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다정함은 무능함과 찌질함으로 변해갔고 그 뒤에는 돈에 집착하는 지독한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노골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적적하다는 핑계로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요구하셨고 철마다 보약에 여행 경비에 심지어 시누이네 냉장고 바꿀 때도 제 지갑을 열게 만드셨죠. 저는 며느리 된 도리라고 생각하며 꾹꾹 참고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밖에서 힘들게 돈 버는 걸 아는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명절에도 용돈 한 번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딸 고생해서 번 돈인데 너희 부부 노후를 위해 저축해라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그렇게 저는 시댁에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가고 친정에는 불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던 친정엄마가 동네 병원을 거쳐 큰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위암 2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 일정을 잡고 입원해야 하며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와 요양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수술을 미루자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펑펑 울며 당장 수술부터 하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제 비상금과 적금을 깨면 수술비와 입원비 2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오롯이 제 명의로 된 제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퇴근 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위암이시래. 당장 다음 주에 수술 들어가야 한대. 내가 모아둔 적금 깨서 수술비랑 병원비 2천만 원 먼저 결제하려고 해. 당신도 시간 날 때 엄마 병문안 좀 같이 가주라. 남편은 깜짝 놀라는 척하더니 이내 얼굴빛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아, 장모님 많이 편찮으셔. 근데 2천만 원을 한 번에 다 낸다고? 우리가 당장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당신 적금 깨면 우리 내년에 전세금 올려줄 건 어떡하려고? 장인어른은 돈 없으시대?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돈 걱정이었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당장 엄마의 목숨이 달려있었기에 따지고 들 겨를이 없었습니다. 전세금은 내년 성과금 나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리고 이건 내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이야. 우리 생활비에 지장 안 가는 돈이라고. 내 엄마 목숨이 달렸는데 그깟 전세금이 문제야? 남편은 꿍한 표정을 지으며 알았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찜찜했지만 저는 서둘러 적금을 해지하고 엄마의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엄마는 병실에서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회사를 쉬며 엄마의 간병에 매달렸죠. 그런데 엄마 수술이 끝나고 3일째 되던 날 병실에 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부터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있어? 그 앙큼한 년 어디 있어? 쾅 하고 병실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뒤에는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요. 6인실 병실 안에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 저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여기 병원이에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소리를 치세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시어머니는 대뜸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제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자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 내년이 감히 내 아들 등골을 빼먹어? 2천만 원? 내가 감히 그 큰 돈을 내 아들 몰래 친정에 갖다 바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도둑년이라니요? 내 돈으로 내 엄마 수술비 낸 게 도둑질입니까? 게다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신 친정엄마가 이 모욕적인 상황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링거를 꽂은 창백한 손을 덜덜 떨며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하셨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자기 돈으로 제 수술비 낸 건데 왜 도둑이라고 하십니까? 친정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사돈은 입 다무세요. 딸 자식 잘못 키워서 시집 보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지 돈, 결혼했으면 부부 돈이 다 우리 아들 돈이지 내년 돈이 어딨어. 여자가 밖에서 푼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 내가 눈 감아줬더니 감히 시댁 허락도 없이 수천만 원을 빼돌려. 푼돈이라니요. 제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당신 아들의 3배가 넘고 당신이 매달 받아가는 200만 원짜리 용돈도 다 내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런 막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머니,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모은 제 적금 깬 겁니다. 남편 월급엔 손끝 하나 안 댔어요. 제가 벌어서 제 엄마 수술비 내는 게 왜 도둑질입니까? 제가 울분을 토하며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미를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남편 돈 빼돌려서 지 친정엄마 수술비로 갖다 바친 독한 년입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2년이 다 훔쳐갔어요. 병실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물지도 않은 친정엄마는 충격을 받아 가쁜 숨을 내쉬며 가슴을 부여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엄마 안 말리고. 당신이 말해봐. 내가 당신 돈 1원이라도 건드렸어? 이거 다 내 비상금인 거 당신도 알잖아. 하지만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부 재산인데 당신 마음대로 2천만 원이나 쓰는 건 좀 그렇지. 우리 엄마가 그거 듣고 얼마나 놀라셨는데. 당신이 엄마한테 사과해. 아, 이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구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친정에 돈을 쓰는 꼴을 단 1원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제 돈은 전부 시댁의 것이고 저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난동에 결국 간호사와 보안요원까지 출동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쫓겨나듯 병실에서 나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빨리 죽었어야 했는데 우리 딸 도둑년 소리나 듣게 만들고. 엄마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도둑년으로 만들고 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진짜 뺏긴다는 게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간병인 아주머니를 구해 엄마 곁을 부탁드리고 저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더군요. 어머, 뻔뻔하게 얼굴 들고 들어오네. 당장 2천만 원 도로 내놔. 안 그러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니까.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안방으로 들어가 제가 평소에 관리하던 시댁과 우리 부부의 모든 재정, 서류,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를 싹 다 복사하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 뭉텅이로 서류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둑년이면 어머니는 뭡니까? 날강도 아닙니까? 뭐 2년이 미쳤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던져놓은 서류 뭉치 중 하나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매달 저한테 용돈 200만 원씩 받아가셨죠. 거기다 명절 떡값 100만 원, 어버이날 100만 원, 작년에 시누이 냉장고 바꿀 때 보태라고 하신 300만 원. 며느리 돈은 푼돈이라면서 지난 5년간 제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이체된 돈만 1억이 훌쩍 넘네요. 제가 읊어대는 숫자에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시어미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냐? 도리요? 제 엄마 목숨 살리는 2천만 원은 도둑질이고 사지 멀쩡한 어머니가 며느리 피 빨아먹는 1억은 도리입니까? 저는 이번엔 남편의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 비상금 건드렸다고 억울해했지? 당신 월급 300만 원 중에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200만 원은 다 어쨌어?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내역 다 뽑아왔어. 당신 어머니 몰래 신우이 전세금 대출 이자 내주고 있었더라. 심지어 신우이 남편 사업 망했다고 다달이 100만 원씩 꼬박꼬박 꽂아주고 있었네. 내 돈으로 생활비 다 쓰면서 당신 월급은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 하는데 다 쓰고 있었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도둑이래. 시어머니도 몰랐던 사실인지 시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경악했습니다. 야, 내가 매달 내 동생한테 돈을 줬다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 그게 아니라 매제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부탁해서. 남편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머니 아들은 이렇게 뒤에서 딴 주머니 차고 자기 여동생 먹여 살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며느리 등골 빼먹으면서 살았네요. 도둑질은 당신들이 했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피와 땀을 갈취한 기생충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꺼내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오늘부로 어머니 용돈은 끝입니다. 단 1원도 없을 줄 아세요. 그리고 당신 내일 당장 법원에서 봐. 내 돈 빼돌려서 시누이 갖다 바친 거, 어머니가 병원에서 난동 피워서 우리 엄마 쓰러지게 한 거 전부 위자료로 청구할 테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흥분해서 그러신 거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었지만 저는 그 손을 구둣발로 거칠게 쳐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당장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꺼져.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경찰 부를 테니까. 그날 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으로 나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쫓겨나듯 짐을 싸서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횡령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병원에서의 난동 기록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승소했고 제가 모은 재산을 온전히 지킨 것은 물론 짭짤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끝은 아주 달콤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은 제 지원이 끊기자 씀씀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시누이 남편의 사업은 완전히 망해서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군요. 돈줄이 끊긴 시어머니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며 푼돈을 벌고 있다는 소식을 건너들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오더군요. 며느리야,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었다. 내 아들 빚 좀 갚게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코웃음을 치며 바로 차단해버렸습니다. 국물도 없다는 걸 아직도 모르나 봅니다. 지금 저희 친정엄마는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모시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다니며 제 돈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무시하고 내 피땀을 갈취하려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습니다. 도둑에게는 도둑의 결말이 기다릴 뿐이니까요. 제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국이 여러분에게 묵은 체증을 날려주는 통쾌함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